40대 은퇴 부부 20평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은퇴는 했지만 삶은 계속된다. 40대 은퇴 한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조기 은퇴 FIR이라는 개념 아래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은퇴 이면에는 날카로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산 없이 일찌감치 직장을 떠났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정 수입 없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더군다나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한 지출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40대라면 이른 은퇴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월 200만 원,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부부가 생활을 꾸려나가며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소박하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전문가 칼럼에서는 이들의 생활 방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누구든 적용 가능한 실천 전략을 제안해 봅니다. 사례 45세 은퇴 후 지방 소도시로 이주한 이정훈 박지연 부부의 이야기. 이정훈 45씨는 수도권 중견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뒤 2022년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한 번아웃, 아이 없는 부부의 단출한 삶,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삶의 가치관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와 아내 박지연 43씨는 약 3억 원 정도의 자산을 정리해 경남의 한 소도시 외곽에 20평 규모의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하고 월 2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었죠.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대신 포기할 건 포기해야 했죠. 두 사람의 삶은 철저한 구조 위에 짜여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고정 지출인 주거비는 전세 계약으로 해결했고 이자나 월세 부담이 없습니다. 식비는 하루 1만 원, 월 약 30만 원 정도로 잡고 대부분 직접 요리합니다.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가용은 팔고 동네 마트와 도서관, 공원을 걸어서 다닙니다. 외식은 월 2회로 제한하고 여행은 분기 1회 저비용으로 계획해 갑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재미없겠다고. 그런데 우리에겐 시간과 평화가 있어요. 그건 돈으론 못 사잖아요. 이 부부는 여전히 작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훈 씨는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성인 대상 글쓰기 강좌를 진행해 월 30만 원 안팎의 강사료를 받고 지연 씨는 블로그와 SNS로 지역 특산물 리뷰를 하며 광고 수익 20만 원가량을 벌어들입니다. 이 수입은 생활의 여유를 위한 소비 예컨대 중고 서적 구매나 건강식품 구매에 쓰입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제철 재료로 만든 채소 위주의 식단, 오후엔 커피 한 잔과 독서 그리고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냅니다. 지출은 절제되었지만 시간은 넉넉하고 스트레스는 줄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실전 전략. 이 부부의 사례는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재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에 은퇴하고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1. 지출의 구조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조화하라는 것.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월 30만 원, 하루 1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계획. 고정통신비, 공과금은 15만 원 이내로 통제. 문화생활비는 월 10만 원 한도, 유튜브 프리미엄, 독서 구독 등은 가성비 높게 선택. 예비비 통장에 매달 510만 원씩 넣어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 이러한 구조화를 위해 가계부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자동이체 기반 예산 분할 통장 시스템입니다. 주계좌에서 매달 생활비, 예비비, 취미비 등으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하면 충동 지출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2. 소득의 다변화, 노동이 아니라 활동으로 돈을 벌라. 정규직 은퇴는 곧바로 무소득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알바나 물리적 노동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시간에 맞는 활동을 통해 소득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문화센터 강사 등록, 글쓰기, 사진, 재능 기반 SNS 콘텐츠 제작, 작은 마켓 운영, 텀블벅,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중요한 건 수익 규모보다도 소득원의 다양화입니다. 10만 원짜리 수익이 5개 있는 것이 50만 원짜리 한 가지 수익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3. 주거와 지역의 전략적 선택. 서울이 아니면 가능해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지방 소도시, 특히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은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문화 인프라도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주거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전세 5천만 원 이하의 20평 아파트 충분히 가능.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30만 원 수준.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전체 지출 구조의 숨통이 트입니다. 4. 정신적 소비 대체 전략. 무소유가 아니라 선택적 소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은퇴 후엔 돈으로 하는 위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신적 공허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루틴한 일상 활동, 산책, 요가, 독서, 지역 커뮤니티 참여, 도서관, 자원봉사, 글쓰기 모임, 디지털 콘텐츠 활용, 무료 강의, 유튜브 다큐멘터리, 비대면 독서 모임 등 돈을 쓰지 않더라도 삶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은 넘쳐납니다. 중요한 건 소비가 아닌 채움의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5. 노후 의료와 보험. 지금은 건강해도 준비는 필수. 월 200만 원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유지 필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10만 원 내외 부담. 실비보험은 최소한도 유지, 특히 중대한 질병 보장을 커버할 것. 체력 유지가 최고의 투자. 매일 걷기, 소식, 정기 건강검진. 의료비 대비는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큰 위기를 부르는 지출입니다. 월 20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삶을 담을 수 없는 돈은 아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불안정하고 때로는 외로우며 무엇보다 소득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시간 중심의 삶, 자기 주도적인 구조를 만든다면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정훈 박지연 부부처럼 작은 평수, 적은 예산, 하지만 큰 자유라는 선택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구조화할 수 있다면 조기 은퇴는 더 이상